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건희 주식 투자의 이건희입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서요, 이 경고문 하나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러한 사례가 지금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지키는 것도 능력입니다. 반드시 조심하시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목표가, 삼성전자 목표가가 이전에 막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팽배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쭉쭉 빠지고 글로벌 리스크 다 때려 맞고 대표적으로 다 때려 맞으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덧 5만원대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는 이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상 8만원이 목표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목표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일 때 삼성전자 8만원대 매수하신 분, 개인 투자자 상당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공매도를 중지를 때렸음에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횡보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다시는 정말 볼 수 없는 가격일까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볼게요. 작년 6월까지 9만원 갈 뻔했어요. 지금 뭐 전고점 뚫기 직전 살짝 뚫었죠? 그런데 갑자기 때려맞고 또 반등 나오다 여기서 쌍고점을 형성합니다. 그와 동시에 다시는 볼 수 없는 가격으로 회귀해버렸어요. 이 개파락이 나오고 어떻습니까?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또 희망 고문하고 8만원에 딱 걸쳤죠. 8만원에 여기 딱 걸친 다음에 그 뒤로는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거진 흘러내린 그 퍼센트 자체가 굉장히 커요. 답답할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8만원대에서 지금 순식간 얼마까지 빠졌어요? 최저 30% 넘게 빠졌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더 빠지죠. 여기서 거의 한 35%, 한 40% 가까이 주가가 쫙 빠져버린 다음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박스피의 절정체처럼 박스권의 삼성전자 주가도 코스피 차트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암울하면서도 힘든 구간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주봉상,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돼요. 이전에 팬데믹 때 주가가 42,300원 경신을 했죠. 이때 빠지고 주가가 96,8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실제로 이때 갔었던 이유는 이래 없는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삼성전자가 주식이 최고가 96,800원이잖아요. 지금 96,800원인데 요 구간은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이 주식 투자에 관심과 매수가 쏠렸을 때였어요. 이때 금리를 전부 다 낮췄었잖아요. 이때는 금리가 사실상 제로 금리였기에 가능했던 것, 시장 유동성으로 가능했던 것.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다시 8만원을 가고 9만원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금 이렇게 주가가 확실하게 폭등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매수세가, 주식 매수세가 이전 최고점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야 이제는 좀 어떻게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것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재료가 뭐가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삼성전자로 쏠리는 게 아니라 이제 배당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코인에 굉장히 좀 자극적인 이런 변동성 있는 투자를 맛보다 보니까 뭐 안정적인 뭐 5%, 6% 고배당 중요한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모레 10%, 20%, 30%막 인생이 막 뒤집어질 것 같은 막 그런 자극적인 투자, 한방 투자, 이게 지금 이러한 심리가 시장에 내재됐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주들은 개인 투자들한테 매력으로 다가오기가 섣불리 다가오기가 어려운 국면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다음 시장에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뭐 실적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뭐 실적이야 삼성전자는 뭐 경제 흐름을 타고 사이클 흐름 타고 오락가락 추이는 어느 정도 있지만 이미 탄탄한 기업이에요. 이건 현실입니다. 뭐 앞으로 미래가 아무라다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전 최고점 갔을 때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야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성장에 대한 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지금 가장 주목받는 건 로봇주잖아요. 오늘 로봇주보다도 뭐 SBB테크,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주가 전부 다 상한가에 돌입을 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SBB테크, 이렌시스 등 로봇 관련주, 이 중에서도 지금 협동형 관련 로봇주라든가 이런 관련 밸류 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로봇주들이 지금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것이겠죠. 강하게. 왜냐? 성장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기사도 같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이전부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35%를 보유한 기업이 어디냐? 삼성전자예요. 그쵸? 삼성 같은 막강한 대기업이 로봇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먹거리가 대기업의 시선에서도 어디로 몰려있다? 로봇으로 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상 속에서 로봇을 막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그러면 이제는 미래 지향적 산업이 로봇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삼성전자이다 이런 반도체가 핵심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키워주는데 충분한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이미 성장을 다 했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산업이 계속해서 쇠퇴가 되냐 안 되냐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독점 체제가 될 수는 없다.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이 세계적인 각 국가별 이런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경쟁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TSMC.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가총액이 몇 조예요 벌써? 아직도 317조. 일전에 뭐 500조, 600조 돌파했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반 이상 빠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세계적인 산업이 반도체이긴 하지만 반도체가 1000조, 2000조, 3000조의 시가총액을 자랑할 만큼 어떻다? 메리트가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AI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런 강하기에 삼성전자가 지금 어렵다곤 하지만 지금도 사실상 저는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주가 상승 메리트는 이미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적이 다시 좋아지고요.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을 때는 시장이 충분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최고가일 때보다도 매출은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뭐 영업이익은 재고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좀 낮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산 같은 경우도 뭐 부채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자산이 조금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은 무엇이다? 이미 삼성전자란 기업을 우리가 주가에 대한 큰 상승을 기대하는 기업으로 보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동성이 있고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래지향적, 아직 시가총액이 낮은 저평가 구간, 이런 게 저평가예요. 그리고 미래성,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기업을 찾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막 계속 크게 간다 해서 2, 3년 보유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일전에 에코프로라든가 뭐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지난 3년 동안 주가 추이 오른 걸 보세요. 알테오젠이라든가 실적과 무관하게 성장과 이런 미래 지향성에 따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두각을 나타냈을 때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삼성은 사실상 이미 자리를 잡은 회사고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현실적이다? 성장성이 풍부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국장은 뭐 도박이다, 국장은 쓰레기다, 없다진 아니에요. 갈 놈은 가요. 결국에는 우리가 키워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주식 차트가 이제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저는 1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 차트가 그냥 참고용이지 맹신은 금지, 재무 실적도 금지. 결국에는 우리 국장 안에서도 이 국장만의 이러한 끼 있는 성장 산업을 찾는 포인트가 이러한 안목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내 내수 중심의 실적을 일으키는 회사가 아니라 해외에다가 굉장히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 찾으시라 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8만원은 뭐 자연스럽게 시장이 회복하면 충분히 갈 수 있지만 뭐 10만원, 20만원 뚫어버린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8만원으로 가는 구간까지의 이러한 부분도 공간이 많이 비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손절매가 많이 나오면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요 이상은 어렵다라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굉장히 장악하면서도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많이 나올 거다 보고 있어요. 이미 삼성전자에서도요, 지금까지 성공 방식에 대한 초월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시무식을 안 했죠 오늘. 이재용 회장 대신에 부회장명의 신년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새해에는 대기업에 대한 이러한 기업 전략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하잖아요. 왜냐? 신년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곳에 따라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봇주가 새해 대기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새해 계속 장악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한 이런 미래 성장성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로봇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리전스를 통해 올해는 확실한 디바이스 AI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자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AI 관련주들에 대한 이러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안에서도 관련 기업들 잘 찾으시면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순쯤 한 증권사에서요, 내년 추정치 하향을 내렸어요. DS와 MS 모두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기존 46조에서요 한 9조 원 정도 다운을 시켰어요. 약 9조 원 정도. 35.1조 원으로 하향을 했거든요. DS는 전통 수요처 부진 심화,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가격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수정을 한 것 같고요. 내년에 이 수요 변화가 없으면 지금 디램이라든가 이런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 하락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산업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실적이 하향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돈을 벌어들이기보다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현실적이라는 말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이건희 주식투자의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